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에 대해 조작된 재판이었다며 항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온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원 응답자 중 1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의료계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됩니다. 간호조무사와 보건 관련 종사자뿐 아니라 보건시설 경비원과 조리사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LA시의회가 고 민병수 변호사에게 평생 업적상을 전달했습니다. 헤더 시의원과 잔니 시의원은 민 변호사와 같은 커뮤니티 리더가 있었기에 자신도 있는 거라며 평생 업적상을 수여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GPS 교란 신호를 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북한에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해 조작된 재판이었다며 항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성추문을 막기 위해 돈을 지급한 뒤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불공정했고 조작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 비판도 이어갔는데 회견에서 질의응답은 따로 없었습니다. The only way they think they can win this election is by doing exactly what they're doing right now. Win it in the courts because they can't win it at the ballot box. 트럼프 측은 유죄 판결 이후 소액 기부가 쇄도해 10시간 동안 500억 원 이상 모금했다면서 하루 역대 최대치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견을 열고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It's dangerous. It's irresponsible for anyone to say this was rigged just because they don't like the verdict.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제안한 3단계 휴전안을 하마스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amas says it wants a ceasefire. This deal is an opportunity to prove whether they really mean it. Hamas needs to take the deal. 1단계는 6주 동안 완전한 정전과 부상자 등 일부 인질의 석방을 담고 있습니다. 6주 동안 적대 행위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2단계 협상을 진행하고 3단계에선 가자 재건이 시작되는 방안입니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동시에 안정된 지도자임을 내세우는 것이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번 판결이 대선엔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근소한 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로이터 입소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1%,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약 2%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겁니다. 같은 기관이 판결 전인 지난 7일에서 14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각각 40%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또 유죄 판결 직후 조사에서 공화당원 응답자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을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약 1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등록 유권자 2,13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의료계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됩니다. 현재 의료계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8달러입니다. 지난해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SB 525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인상은 단순히 간호조무사와 보건 관련 종사자들뿐 아니라
보건시설 경비원과 조리사, 심지어 병원 내 선물가게 종업원까지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상 시기와 규모는 병원 규모와 보건시설이 위치한 카운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병원 고용주가 규정에 맞게 인상폭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3월 대규모 산사태로 폐쇄됐던 토펜가 캐년 블루바드가 오는 일요일 다시 개통됩니다. 예정보다 몇 개월 앞당겨 재개통하는 겁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도로를 덮은 수천 톤의 흙과 돌을 치우는 작업이 상당히 진전돼 도로를 다시 개통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리부에서 샌퍼난도 밸리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데 지난 3월부터 무기한 폐쇄됐습니다. 가주교통국은 재개통 이후에도 추가 도로 정비를 위해 한 번씩 교통 통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세계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퍼레이드인 LGBTQ+ 프라이드가 이번 주말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개최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프라이드 주말은 오늘 밤부터 여러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 도로 통제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산타모니카 블루바드와 로버슨 블루바드 등 주요 도로 곳곳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까지 폐쇄될 예정이라서 인근 지나갈 예정인 분들은 미리 교통 상황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LA의 한 학교에서 학교 총격이라고 새겨진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포터렌치 커뮤니티 스쿨 내 중학교 건물 화장실에서 빨간색 페인트로 학교 총격이라고 적힌 그래픽 낙서와 성적인 그림이 함께 발견돼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확실한 위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계속해서 LAPD와 협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학부모들에게 이메일로 이 사실을 통보하며 학생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는 대로 즉시 신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포터렌치 커뮤니티 스쿨은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교로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 총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LA 시의회가 오늘 한인사회의 큰 어른인 민병수 변호사에게 평생 업적상을 전달했습니다. 고 민병수 변호사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매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제정하는 데 앞장섰으며 LA 지역에 한인 이민 선조들의 이름을 딴 공립학교를 3곳이나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헤더 시의원과 존리 시의원은 민 변호사와 같은 커뮤니티 리더가 있기에 자신도 있는 거라며 평생 업적상을 수여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고 민병수 변호사는 한국 초대 교통부 장관이자 LA 초대 총영사였던 민희식 선생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1948년 도미에 1975년 캘리포니아주 3번째 한인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후 한미 변호사협회를 창설해 LA 폭동 때 피해 업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냈고 KYCC와 KAC 등 여러 한인 비영리 단체들을 도와 한인사회 권익보호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한국의 3대 치킨 브랜드 BHC 치킨이 오늘 LA 한인타운에 지점을 개점하고 본격적인 미주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LA를 직접 찾은 송호섭 BHC 그룹 대표는 한국에서 검증된 맛을 바탕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맞춤형 메뉴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BHC 치킨 한인타운점은 라브레아 지역 파머스 마켓에 문을 연 1호점에 이은 미주 두 번째 지점입니다. 이 2호점은 단순히 이제 2호 매장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우리 미국 시장 내에 이제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발판이 이제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형태의 매장으로 새로운 메뉴로 이제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이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BHC 치킨이 될 수 있기를 저희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BHC 치킨은 뿌링클 등 기존의 메뉴는 물론 미국 시장에 특화된 새로운 메뉴 개발을 통해 주류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이어서 한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사흘 내내 GPS 교란 신호를 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한국에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공격과 탄도미사일 무더기 도발까지 정부는 북한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즉각 이를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수위를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방안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것으로 예보돼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우리를 향해 오물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는 상황. 합참은 살포가 재개되면 대국민 안전조치를 최우선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황해남도 강령, 옹진으로 추정되는 발신지에서 서북도서 일대를 향해 GPS 전파 교란 신호를 쐈습니다. 화물선도 가다가 한참 헤맸다고 그러더라고요. 연평에서 인천 나갈 때.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안개가 없어서 그렇지만 안개 낀 날은 전혀 못 찾아요. 연평과 인천 등 정부 전파 감시 시스템에는 신호가 잡혔다 중단되길 반복하는 상황인데 항공기와 선박 등의 GPS 관련 신고는 모두 93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면서 GPS 전파 혼신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1조 3천억 원대의 재산 분할 판결이 나온 최태원, 노소영 부부의 이혼 소송. 이 역대 최대 규모의 금액이라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죠. 30년 가까이 공개되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메모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1년 무렵 최종현 SK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50억 원짜리 약소거음 6장의 존재를 2심에서 새롭게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1998년경 작성한 비자금 메모도 함께 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을 어디에 맡겨두었는지 적어뒀다는 내용입니다. 메모엔 성경 300억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재판부는 메모에 같이 적힌 다른 사람 명의의 비자금들이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모두 드러나 환수된 만큼 성경 300억도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이 돈이 SK 선대 회장에게로 흘러들어가 태평양증권 인수 자금으로 사용됐고 최태원 회장 재산 형성의 밑바탕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태평양증권 인수 당시 정치권에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 덕에 당국의 조사나 자금 추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SK그룹의 성장 배경에 정경유착이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이 정경유착으로 증식된 재산을 65대 35의 비율로 나눠 가지라고 판결한 셈입니다. 성경 300억 비자금은 노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로 추징받은 비자금 2,629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데다
시간이 흘러 증거 확보가 어려운 만큼 형사 절차를 통한 환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1억에서 20억 원으로 뛴 위자료 산정에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최 회장의 거짓말도 주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최 회장은 2013년 노 관장에게 자신이 내연 여인 김모 씨에게 전 남편과 이혼하라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재판에서 김 씨 이혼 과정에 자신은 개입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제 수준과 노 관장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어제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청탁한 증거가 있다며 통화 녹음 파일을 담은 USB를 제출했습니다. 또 명품 선물은 청탁 용도가 아니라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첫 소환 당시 검찰에 제출할 게 남아있지 않다던 최 목사.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증거가 있다며 통화 녹음 파일 등을 USB에 담아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그리고 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통화 녹취,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가 오늘 검찰에 제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던 통일TV의 송출 재개와 김창준 미국 전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해 과거 김 여사에게 청탁한 이후 대통령실 직원뿐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 일하는 공무원과도 통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 목사가 제출한 대통령실 직원, 보훈부 공무원과의 통화 녹음엔 대통령실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언지를 준 정황은 명확하게 담기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훈부는 해당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최 목사와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또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 등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청탁을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탁과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들 사이에 연관성을 부각했던 앞선 서울의 소리 보도와는 결이 다른 진술입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과 최 목사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 조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싱가포르에서는 각국의 국방수장들이 참석하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최재형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내려보낸 오물풍선에 대한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치졸하고 정말 정상적인 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비판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 오물풍선과 GPS 교란 등의 도발은 군 차원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련 부처와 적절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 회담 개최를 놓고 마지막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난 한일 국방장관은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1년 동안 관련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오늘 필리핀 프랑스 국방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필리핀과는 방산 협력을, 프랑스와는 우주 협력 분야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하르키우 방어 목적으로 한정해서 공격을 승인한 겁니다. 러시아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비대칭 보복에 핵무기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미국 무기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허용했다는 미 언론들의 보도를 공식화한 겁니다. He's approved the use of our weapons for that purpose. Going forward, we'll continue to do what we've been doing, which is as necessary, adapt and adjust. 독일 정부도 우리가 공급하는 무기를 국제법을 준수해 사용하기로 우크라이나와 합의했다며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과 독일 모두 확전을 우려해 사용 범위는 하르키우 방어로 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내 군사 목표물 타격에 자국 무기를 일부 또는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지지한 국가는 현재까지 1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발끈했습니다. 카르파톨로프 하원 국방위원장은 비대칭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고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전술 핵무기까지 언급하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비대칭 보복을 경고한 러시아가 추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설 경우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올해 초 시애틀에서 어린이 6명에 대해 성폭행 또는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육군이 택시 운전사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기소됐습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서울예술의 전당과 공동으로 오는 6월 6일 저녁 7시 아리올에서 K-클래식 시리즈 디토 파라디소 콘서트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앙상블 디토의 음악 감독인 리처드 용제 오니를 중심으로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와 디토 오케스트라가 모차르트와 요한 세바스찬 바하 등의 협주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디즈니랜드가 올 여름 공사로 인해 일부 지역을 폐쇄합니다. 디즈니랜드 테마파크 리조트는 뉴올리언즈 스퀘어와 크리터 컨트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하면서 티아나스 베이유 어드벤처와 헌티드 맨션 등 이용이 제한되고 폐쇄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워즈 갤럭시 엣지로 연결되는 다리는 7월 8일부터 일시적으로 폐쇄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강력 추진됩니다. 캐시 호클 주지사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올해 말까지 공립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을 제출해 내년 중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어린이 6명을 성폭행하거나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육군이 택시 운전사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미 육군 특수수사팀은 지난 1월 16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모 상병이 탈영하면서 택시 운전사를 살해해 차를 바꿔 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병은 이미 64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살인죄로 기소되면서 추가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내 11곳의 공공도서관에서 채소와 과일의 씨앗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정원 가꾸기와 퇴비화를 통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각 가정당 하루에 2개씩 멜론과 스쿼시, 토마토, 고추 등 과일과 채소류의 씨앗을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 주간 베스트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던 익숙한 그 집, 영화 나홀로 집의 배경으로 등장한 저택이 부동산 시장의 매물로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영화 속 모습 그대로인 것 같죠? 1990년대 할리우드 영화 나홀로즈베에 등장한 바로 그 저택입니다. 미국 유명 부촌 중 하나로 꼽히는 일리노이주 위네트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847제곱미터 면적에 침실 5개와 욕실 6개를 갖추고 있는데 2018년에 확장하면서 농구 코트로 쓸 수 있는 체육관과 소규모 영화관까지 만들어놨다고 하네요. 현 주인은 2012년에 이 집을 약 21억 원에 구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매물 사이트에 약 72억 원에 팔겠다며 등록했다고 합니다. 대체 몇 배를 더 붙인 건가 싶지만 미국 대중문화에서 가장 상징적인 영화 속 집을 소유할 기회라며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우리 속 침팬지 한 마리가 신발 한 짝을 마치 장난감처럼 갖고 놀고 있는데요.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한동안 들여다보며 만지작거리더니 우리 밖으로 휙 신발을 던졌고 그 순간 방문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침팬지가 방문객이 떨어뜨린 신발을 다시 우리 밖으로 던져 돌려준 건데요. 사육사에 따르면 동동이라는 이름의 이 침팬지는 올해 14살인데 지능이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슬픔과 웃음 등 감정 표현에도 능하고 과거에도 방문객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기모노 복장을 한 일본 여성에게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일본 여성이 젠발걸음으로 피하는데도 끈질기게 쫓아가서 찰칵 촬영을 마치는데요. 일본 교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토는 관광객들이 게이샤나 연습생인 마이코를 무단 촬영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 4월부터 사유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폭이 좁은 골목에서 관광객들이 게이샤의 길을 막고 무분별하게 촬영하거나 신체 접촉까지 하는 행위가 계속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인기 여행지인 만큼 기대했던 만큼 큰 효과를 얻긴 힘든 듯하네요. 잘 따지고 계산해서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항에서 수화물 허용량이 초과하면 낭패가 따로 없죠. 그런데 한 여행객이 이런 상황에서 수화물 추가 요금을 내는 대신 과감한 선택을 해서 화제입니다. 한 남성이 여행용 캐리어의 바퀴를 뜯어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공항에서 포착된 모습인데요. 아직 멀쩡한 캐리어가 좀 아깝지만 항공사의 추가 수화물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한 꼼수입니다. 스페인 여행객인 이 남성은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휴가를 보낸 뒤 말라가로 돌아가기 위해 초저가 항공사에서 티켓을 끊었다는데요. 기내 수화물 규격보다 가방 크기가 컸고 우리 돈으로 10만 원의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가방의 바퀴 4개를 손으로 뜯어내 규정을 지켰는데요. 결국 남성은 추가 요금 없이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고 현장에서 이를 본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뉴스 진행자입니다. 카메라를 보고 생방송으로 주요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뭔가를 꿀꺽 삼키는가 싶더니 곧장 태연이 준비한 나머지 말을 이어갑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체가 뉴스 진행자의 눈 위에 내려앉았고 이내 입 근처로 떨어진 뒤 사라졌다며 뉴스 진행자가 아무래도 파리를 삼키고도 아무 일도 없는 듯 계속 방송을 한 것 같다며 놀라워했는데요. 파리가 아니라 인조 속눈썹이나 마스카라 덩어리 같다는 추측도 나오는 가운데 정체가 무엇이든 뉴스 진행자의 프로의식이 대단하다는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존윅 속 전설의 킬러도 다 먹은 그릇 설거지는 해야겠죠? 길바닥에서 열심히 그릇을 닦는 이 남성, 유명 배우 키아누 리브스 같지만 사실은 닮은 꼴입니다. 최근 태국에선 할리우드 배우 키아누 리브스와 판박이처럼 똑 닮은 한 독일 남성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카니발 행사를 위해 염색과 수염으로 키아누 리브스처럼 보이게 꾸민 건데 하룻밤 사이에 스타가 됐다고 하네요. 인기에 힘입어 요즘은 행인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고 인사도 나눈다는데요.
사실 키아누 리브스로 오해받은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데 조만간 고향인 독일로 다시 돌아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이자 정신건강의 달인 5월의 마지막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